안녕하세요. 우리 시대의 박국리입니다. 오늘은 재배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재배장은 우리가 직원들이 가꾸고 있는 정리정돈은 아주 잘 돼 있고 정말 우리 외국인 직원들이 생산하는데 참 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버베나 보나리엔시스에 대한 인기가 많죠. 보라색 꽃을 피우고 버들린 마펜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버들린 마펜초라고 표현했을 때 그 마펜초와 이름이 저는 보나리엔시스라고 그냥 부르긴 합니다. 이건 롤리팜이라는 키 작은 외성 품종이고요. 저거는 키가 큰 원종입니다. 보나리엔시스고요. 저 친구는 1.2에서 1.8까지 자라는 친구고 이 친구는 40에서 50에서 마무리되는 친구인데 그래도 우리는 재배를 해서 유통을 하기 때문에 키를 자꾸 낮춰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 키 큰 친구도 꽃이 안 핀 상태로 계속 커팅을 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친구도 키가 원래 작지만 그래도 미리 잘라서 가지를 많이 내는 그런 품종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인기가 있고 정원에서 앞구리에 몇 개 심어서 하면 또 이게 잘 또 자라기도 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가을까지 꽃이 피는데 이 친구는 꽃이 닫아지면 자르고 그러면 다시 피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가장 편하게 재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품종이 되겠습니다. 보나리엔시스, 그 다음에 롤리팜, 그 다음에 일반 보나리엔시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키가 크고요, 하나는 키가 작고. 키가 큰 게 좋다, 키가 작은 게 좋다가 아닙니다. 내가 키가 작은 게 필요하면 키가 작은 걸 쓰시고 키가 큰 게 좋다 그러면 큰 걸 쓰시는데 키 큰 거는 대면적에 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깨까지 오는 정도의 라인을 만들어주면 대면적에서는 훨씬 유리하고요. 경남 함양에 가면 상림숲이라고 있습니다. 그 상림숲에 제가 추천해가지고 보나리엔시스가 확 보라색을 피워내는데 거기는 키 큰 친구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롤리팜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앞거리나 중간거리에 아주 수수하게 들어갈 때 유리합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건데 나는 키가 커서 좋고 나는 키가 작아서 좋다.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키가 큰 친구는 키가 큰데 필요한데 넣고 키가 작은 거는 키가 작은 친구들한테 넣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정원의 다양성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정원 가꾸기, 행복 가꾸기의 길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보나리엔시스 롤리팜과 보나리엔시스 버들린 마펜초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버들린 마펜초는 우리 시드나 가든조아에 문의하시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꽃을 잘라서 나가더라도 키를 낮춰서 나가더라도 나가면 일주일이나 10일 내에 반드시 꽃이 피게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키가 큰 상태로 가서 꺾여지거나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니까 만약에 받아보시고 잘라진 상태가 안 좋다가 아니라 가지가 훨씬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잘랐지만 10일 내에 꽃 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른 걸 더 좋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키 큰 거는 꺾이게 돼 있고 현장에 심었을 때도 적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게 꽃 가꾸기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과일나무도 사가지고 그냥 그대로 심지 마시고 심고 잘라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뭐 아는 것들이 그냥 꽃핀 상태로 와서 활착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빨리 잘라서 활착시키고 새로운 꽃을 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갈 때 미리 잘라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혹시 원하시면 나는 자르기 싫어요 라고 한다면 안 자른 상태로 아니면 키가 1m 된 상태로 내보낼 수는 있는데 물류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것도 감내를 해야 되니까 차라리 20cm, 30cm 잘라서 내보내는 걸 더 선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은 이 토양 안에 물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고슬고슬한 상태로 가 있을 겁니다. 물이 많은 상태로 갔든 고슬고슬한 상태로 갔든 심고 나면 100% 물을 흠뻑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물을 포트 안에 있다고 물을 안 주면 포트 안에 있는 물이 옆으로 다 빠져나가서 건조해를 입게 되고요. 또 건조한 상태로 가면 당연히 그거는 물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물을 주면 내 포트의 흙과 기존 땅의 흙이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물을 줘야 됩니다. 어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나리엔시스라서 그런 게 아니라 버베나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식물은 마찬가지입니다. 과일나무를 심든 정원수를 심든 심으면 반드시 물을 줘야 됩니다. 이게 가장 정답입니다. 이 버베나 보나리엔시스는 사실은 잡초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땅을 가리지 않습니다. 양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품종 특성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디를 심더라도 저 보나리엔시스는 그냥 1.2m, 1.4m까지 잘 자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좋은 데 가면 1.8m까지 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는 1.2m 정도를 딱 자라고요. 이 친구 롤리팜은 많이 자라면 60cm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지요. 땅이 좋지 않더라도 그 정도 키는 큽니다. 다만 가지를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 그 다음에 꽃이 오래 가느냐, 꽃이 빨리 지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자꾸 커팅을 해주는 게 유리합니다. 새순이 나오면 무조건 그 끝선에 꽃을 달고 나오는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무한하습니다. 유한하지 않다.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꽃이 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친구들은 강하지만 계속 보려면, 좋게 하려면 가끔 물비료 아니면 유박 같은 비료를 주면 훨씬 더 좋은 꽃을 피워냅니다. 방문하셔도 되고요. 방문하시면 우리 찜장님이 맞아주실 거고 아니면 우리 조승균 과장이 맞이해 주실 겁니다. 우리 시드가 정원시장에서 2000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품종 시대를 내려왔기 때문에 다양한 품종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판매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생산 농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3만 평 되는 농장을 걸어다니면서 선발하시려면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 살려고 그러면 오는 게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양이 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직접 방문해서 좋은 품종도 보고 설명도 듣고 이렇게 해서 사가시면 되겠습니다. 소매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한두 개 사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맞이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정원 가꾸는데 하나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